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9일 오늘은 좀 새로운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가요 아무리 재밌게 얘기하려고 해도 본래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재미는 어차피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막 욕도 섞어 쓰고 편집하고. 오늘은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대한민국 한국 노인은 오래 살아야 한다요.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 어떤 미친놈 새끼들은 누구야? 그 아주 미친놈 하나 있는데, 그 좌익에서 우익으로 온 놈의 새끼가 누구야? 민경우라고 하는 그 좌익에서 이쪽으로 돌아온 놈, 노인들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는 놈. 이런 개 같은 놈의 새끼들이 있어요. 저부터, 그 새끼부터 뒤져야 돼. 제가 오늘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오래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을, 나이가 노인들은 부모를 산에다 저기 토굴 속에다 가둬놓고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그냥 와서 굶어 죽이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시골 동네 말로는 고린장이라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이제 고려시대의 장의 풍습이었다고 그래서 고려장이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고려시대 때 중국이라고 하면은 원나라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한국 사신이 원나라에 갔는데 문제를 하나 냈어요. 무슨 문제를 냈느냐면, 말이 두 마리가 똑같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는 애미고 하나는 새끼인데 말이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오라고 사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신이 임금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냈다. 황제가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 답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정승은 이 문제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말이 둘이 똑같아. 근데 하나는 애미고 하나는 새끼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고려장을 시키지 않고 몰래 집에 모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머니가 너는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말이 두 마리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새끼다 이게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주 쉬운 것이다. 먹이를 줘봐라. 먹이를 주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늦게 먹는 놈이 애미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 그랬더니 그 중국의 황제가 이것 봐라.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낸 거예요. 통나무가 있는데 아래 위가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아래 위가. 근데 어느 쪽이 밑에고 어느 쪽이 위인지를 알아맞추라. 알아봐라. 이런 또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래서 신하가 또 집에 가서 걱정을 하니까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대단히 간단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에다 넣어봐서 물이 있을 때 넣어봐가지고 밑에 있는 쪽이 밑이고 위에 있는 쪽이 위다. 이런 얘기예요. 모양이 똑같아도 원래 밑에 있었던 것이 더 무겁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통과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면, 코끼리가 몇 근이나 나가는지 코끼리 무게를 달 수 있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아주 간단하다. 배에다가 여기다 코끼리를 실어가지고 배가 얼마나 잠기는지를 봐라.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고 코끼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배가 그 다음에 돌멩이를 실어가지고
돌멩이를 실어서 여기 코끼리 실었을 때만큼 잠기는 선까지 돌멩이를 실고 그 다음에 이 돌멩이 꺼내서 하나씩 무게를 재면 코끼리 무게를 잴 수 있다. 이거 어머니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저렇게 현명한 사람이 있는 나라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대접을 많이 해줬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징기스칸이 세계 각국을 다 침범을 하면서 왕이니 뭐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딸들을 그 왕하고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왕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징기스칸이 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만들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고려만 왕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놔뒀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이제 임금이 이 정승에게 네가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서 구했으니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임금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고려장을 해야 될 어머니를 집에 모셨고 어머니가 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라는 설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혜가 할머니한테 노인한테 나왔다. 이 노인한테. 젊은 애들은 이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디오피아를 아프리카에서 내 생전에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멘트를 카톡에 썼는데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또 하나 볼까요? 늑대가 사냥을 하러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면요. 쭉 서서 이렇게 일렬로 가요. 늑대는 사냥을 하러 갈 때 일렬로 가는데 맨 앞에 서는 한두 마리는 어떤 늑대가 가느냐면 나이가 제일 많고 경험이 제일 많은 늑대가 제일 앞에 서요. 그 다음에 맨 꽁지에 서는 놈은 힘이 제일 센 놈이 서요. 왜 얘가 서요? 경험이 많잖아요. 또 코끼리는 사바나에서 다닐 때 코끼리 제일 생명은 뭐냐면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 힘들어요. 근데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코끼리는 뭐 젊고 힘 있는 놈은 절대 물 있는 곳을 못 찾아요. 누가 찾느냐? 나이가 제일 많은 코끼리가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노인들 죽으라고 저런 개 같은 놈 새끼가 있어요? 우리 세대는 자식이 우리 봉양 안 해요. 해줄 능력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노인들이 젊은이한테 신세를 지고 살 것 같아요? 지고 싶어도 안 돼요. 걔들 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노인들이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집안에는 지혜가 있는 모든 한 집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없는 집안은 풍지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몇 쪽은 못 가요. 근데 빨갱이 논리는 뭐예요? 뭐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민규형 저런 놈 새끼가 어른들 죽어야 된다고? 정동영이도 옛날 그런 적이 있어요. 노인들은 투표하면 안 된다고. 집에나 있으면 된다고. 개 같은 놈 새끼. 그건 우리 대한민국 내가 왜 한국 노인은 대한민국 오래 살아야 되느냐면 한국 노인은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 한국 노인들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 이상의 문명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 한국 노인들은 우리 당대에 이뤘어요. 한국 노인은 단 50년 만에
서양이 300년 동안 이룩한 문명을 길어봐요. 50년, 50년 내지 70년이라고 그러죠. 70년 만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잡아버렸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통계, 다른 나라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6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엉터리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볼까요? 살기 좋은 나라?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아마 스위스가 하나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쬐끄만. 나라라고 볼 수도 없어요. 도시국가에 쬐끄만 울타리에서 뭐 살기가 좋아. 너무 작아요. 1시간 가면 다 끝나는 동네에서 뭐 차 타고 1시간도 못 가는 나라에서 사는 게 뭐가 살기가 좋아. 규율도 법도 무지하게 강해요. 길거리다 침도 못 밭아요. 태형도 있어요. 법 안 지키면 막 곤장을 때리기도 해요. 너무 자유가 너무 많이 구속이 돼 있어요. 아이슬란드 저기 북극 가서 인구 30만인 나라예요. 이거 뭐 나라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한 동네잖아요. 여기 화산도 많이 일어나고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저기 북극이라서 1년에 6개월은 밤, 6개월은 낮. 뭐가 좋아? 살기 추운 나라예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죠? 스위스 살기 나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왜 그럴까요? 소득은 높아요. 근데 물가도 비싸고 스위스가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살기가 나쁜 원인.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체험을 안 해보셨죠? 중앙아시아, 저 키르기즈스탄, 모스크바, 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요. 바다가 없어서 여름에 햇빛이 강해가지고 전부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겨울에 무지하게 추워요. 뭐가 살기가 좋아, 개뿔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가 나빠요. 그리고 이런 나라는 생선이라고 해야 연어 정도밖에 없어요. 동태나. 생선도 못 먹어. 뭐가 살기가 좋아, 개뿔이나. 우리나라는 생선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삶의 질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치안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밤에도 맘대로 돌아다니.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좋고 선진국은 세금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국민의 49%가 세금도 안 내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개인 가처분 소득이 많은 거예요. 월급을 타면 다 자기가 쓸 수가 있는데 선진국은 50%쯤 다 뺏어가요. 자, 한국 노인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70이라고 하면 70살 먹은 게 아니라 외국 문화의 나이로 따져보면 300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300살. 우리는 서양 사람이 300년간 체험한 문명, 이런 문명을 우리는 당대에 다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게요. 우리 어렸을 때 밥 세끼도 못 먹었어요. 거지했어요. 옷이 있었어요. 나 저기 중학교 들어가서 혁띠 있었어요. 전부 헝거 끈아풀 같은 걸로 이렇게 메고 다녔지. 밥 못 먹었어요. 새끼. 거지였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초가집 다 무너지는 초가집, 거기 노래기도 있고 쥐새끼도 나오고 처마 밑에다 참새 집도 짓고 구렁이도 나오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다. 우리 어렸을 때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산에?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아름다운 나라는. 있어요? 삼면이 바다예요. 제가 세계 여행을 몇십 개국을 다녀봤는데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나라 남해 한려 수도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름다워? 하루 매일 쬐끔 많고.
장각에 쬐끔이지. 우리 남해안 전체는요, 호수예요, 호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산의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고 밀림해요. 우리처럼 저기 열대지방 밀림도요, 우리처럼 산이 우거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는 칼막스 이후에 노동자가 자본가는 착취하는 악마고, 노동자가 대접을 받듯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삼성을 딱 분해시켜가지고 그 돈을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 우리 국민이 부자가 되나요? 빨갱이들은 그런 이론이에요. 현대,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돈 뺏어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으면 부자가 되나요? 걔들은 공산주의 이론은 그런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요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재벌들을 없애고 죽이자고 하는 것이 빨갱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맨날 그 기능공들하고 일꾼 직원들처럼 빡세게 막 일하나요? 사장이 그렇게 일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양조장집 아저씨는요, 뒷짐 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시더라고. 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 양조장도 운영하셨는데, 근데 그 집은 잘 살아요. 그럼 이 양반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논이 많은 집, 그 주인은요, 논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럼 그 양반은 일을 안 한 걸까요? 사실은 결정을 해준다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일을 하느냐? 회사에서는 삼성이나 현대를 운영을 잘 하는 것은 누가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오너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빨갱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너가 회사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오너가 관리를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기아산업. 한 방에 갔죠? 주인이 없어지니까. 오너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뺀 도둑놈들만 해요. 저 빨갱이 새끼들 저거 있잖아요. 완전 도둑놈의 새끼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까요? 대한민국을 젊은 애들이 지켜요? 젊은 애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지켜? 젊은 애들은 힘만 세지, 막 노동을 한다고 해서 지네가 노인들을 먹여 살리느냐? 웃기고 자빠졌나요? 젊은이들이 생산하는 총 생산량이 많을까요? 우리 노인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많을까요? 얘들은 지네가 뭐 산업에 현직에 있으니까. 또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금융가에 있는 놈들은 늙어서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뭐 노인들은 그냥 놀고 먹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황창현 신부 같은 경우 말도 재밌게 해요. 참 재밌게 하죠. 근데 그 양반도 노인들은 그냥 먹고 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 강의를 해요. 그 신부한테도 노인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젊은 놈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젊은 애들이 대한민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노인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우리 직업을 갖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도 그게 대한민국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노인들이 생각, 판단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젊은 놈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놈은 다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아까 고려장 얘기도 해봤죠? 젊은 애들은 용기, 패기는 있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만큼 300살 먹어봤어, 이 새끼들이? 우리는 300살 먹은 이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젊은 애들, IQ 100짜리가, IQ 90짜리가 10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IQ가 100이 될까요?
IQ 90짜리 1000만 명이 모인다고 5천만 명이 1억 명이 모여도 IQ 100이 안 돼요. 젊은 애들이 몇 천만 명 다 모여도 대한민국 노인들 몇 명만큼의 지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자꾸 노인들은 쓸모없는 사람이라 곧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노인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노인들은요 다른 나라 노인들하고 달라요. 질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 노인하고 대한민국 노인은 저는 해외 생활도 오래 해보고 외국인들하고도 일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걔들은요 우리 발밑에도 못 쫓아와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네 젊은 애들, 지네가 만든 줄 알아. 이 빨갱이 새끼들이 대갈통 속에 똥 만드는 새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놔요.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노인들은 지혜가 300년 된 이목이기 때문에 IQ로 따지면 이 젊은 애들 IQ 지가 최고 높아봐야 뭐 150? 170? 이런 거 돼봐야 우리 노인들 우리 대한민국 노인들은요 IQ가 300이에요. 300. 지혜가 IQ는 뭐예요? 데이터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래전 300년 동안 쌓인 서양에서 300년 동안 쌓인 그 데이터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증거가 저예요. 나 60의 의사가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어떻게 돼요? 한의학 의과대학 가서 공부하는 새끼가 나만큼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다시 한번 증명을 할게요. 세계에 있는 의사들 다 실력을 합해도 내가 고치는 병 100분의 1도 못 고쳐요. 또 얘기해요. 왜 그래? 첫 번째, 전번에 하다 말아서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간과 신장을 고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암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암물질에 대해서 모른다. 이 암물질로 일으키는 병이 수만 가지인데 이거 못 고친단 말이에요. 암물질 제거하는 기술이 없어서. 암에 대해서도 순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쳐서 돈 장사만 한다. 아니 내가 60살의 의사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을 잘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노인들이 IQ는 300 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노인 여러분들은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당신들은 자식들이 절대 봉양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IQ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IQ는 300 이상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거 일체 없고 집안 채 없고 갈 데 없고 수입도 전혀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들이에요. 대한민국 노인들이 어디 가서 안 굶어 죽어요. 뭐만 하면?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잘 살아요. 그런데 젊은 새끼들 니네 까불지 마 이놈의 새끼들아.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어른들 보고 뭐 죽어야 된다고? 이놈의 새끼들 니네 갖다가 회초리를 아주 건방진 놈의 새끼들 어디서 노인들 보고 죽으라고 그래 이 새끼들아. 뭐 쓸데없는 퇴물이라고? 황창현 신부도 강의 좀 바꿔봐.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이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노인들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 황창현 신부? 강의 잘해 당신. 재밌게는 하지만 당신 강의는 생산적이지 못해. 뭐 대한민국 노인들이 그렇게 다 쓸데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투표를 하면 60대 이상 노인들이 다 우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젊은 미친놈의 새끼들은 30, 40대 이 새끼들은 빨갱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놈한테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지켜지겠어요? 이 개같은 놈의 새끼들 후레자식들만 모여있는데 우리 노인들이 오래 살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일은 안 하지만 우리 한마디가 젊은 애들 1000명, 10,000명이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생산의 개념을 잘 보단 말이죠.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 설정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빨리 달려가면 그 생산이 되나요? 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그 외에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황금 같은, 주옥 같은 말들이에요. 왜요? 서양 데이터가 많아서, 판단력이 좋아서. 그리고 대한민국 노인들은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뒷방 노인네, 우리 스스로 쓰레기 취급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황금 같은 사람들이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꼭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래 살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강의를 들어야지. 자, 오래 살으려고 하면 누워서 오래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침대에서 오래 사는 건 필요 없어요. 최소한 걸어는 다녀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암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수맥파하고 전자파, 이건 피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이거 시타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암물질. 암물질은 우리 홍파구를 2주만 붙이면 된다, 이게. 두 번째, 중풍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중풍 치매 걸리면 뭐 IQ 500도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제발 좀 말 들으세요. 중풍 치매 예방하는 거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법 알려요. 이거 대추, 목을 구부리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뼈, 여기 대추를 사혈을 하면 중풍 치매 안 걸린다고요. 아, 이렇게 쉬운데 이걸 안 해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동료, 형님, 누나, 친구, 조금 동생들, 노인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아무것도, 우리나라 아무것도 무일푼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그 현장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천재입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돈 한 푼 없다고 그래도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푹 놓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